현재로서는 낸시가 아직 밖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집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 부서, 즉 보안관 부서와 FBI의 모든 협력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은 말합니다. 서베너 거스리의 엄마를 납치한 범인은 약 45분 동안 그녀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살아있고 당신이 그녀를 데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법집행기관이 처음으로 공개한 이른바 몸값 요구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저희는 Law and Crime에서 제시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낸시 거스리 수색이 이제 5일째에 접어들면서 이 사건에 대한 많은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녀가 살아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딘가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 살아있다고 믿고 수색합니다. 우리가 그녀를 찾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며 낸시 거스리가 생존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가족에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알게 된 최신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안관이 증거와 용의자에 대한 보고에 대해 한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언론사에 보낸 협박 편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FBI는 사바나 구트리의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서 구트리 가족이 답변한 그 편지에 목요일 오후 5시까지라는 마감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그 시간은 현재 산악 표준시일 것입니다. 협박 편지에는 두 번째 마감도 있었지만 FBI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요원은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연락이 전혀 없는 것은 유괴 사건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뉴스네이션에서 공개한 것으로 낸시 거스리의 집 앞에 피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그 피가 낸시 거스리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녀 집 현관 계단에 있습니다. 이 보안관은 또한 다른 DNA 샘플들도 실험실로 보내졌으며 그 증거들은 아직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안관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안이나 부지에서 더 많은 혈흔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안관은 또한 집에 강제 침입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언급하며 그 부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의자가 낸시 거스리의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강제 침입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말해 왔습니다. 강제 침입이든 아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논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낸시 거스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토요일 밤 가족의 집에서였습니다. 이 보안관은 낸시가 우버를 타고 애리조나 투손에 있는 가족의 집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보안관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화면에 띄운 타임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낸시 거스리의 마지막 행적을 설명하면서 보안관은 낸시의 차고문이 저녁 9시 48분에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투손 가족 집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온 시점입니다. 딸 애니도 투손에 살고 있습니다. 차고문은 9시 50분에 닫히고 곧 닫힙니다. 그래서 그때쯤 낸시가 잠자리에 들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활동이 이 타임라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법 집행기관은 말합니다. 이 타임라인의 다음 부분은 새벽 1시 47분입니다. 일요일 아침 이른 아침 새벽 1시 47분입니다. 초인종 카메라가 연결이 끊깁니다. 새벽 2시 12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카메라에서 사람을 감지하지만 영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독이 없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덮어쓰게 됩니다. 그냥 반복해서 덮어쓰는 거죠. 우리 분석팀이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아직 끝낸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카메라로 사람을 감지합니다.
그게 동물일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상이 없으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28. 낸시의 심박 조율기 앱은 휴대폰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용의자 또는 용의자들이 낸시의 집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략 45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있던 카메라가 파손됐다는 보고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관은 계속해서 일요일 전고 직전에 가족들이 낸시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자 그녀를 확인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3분에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경찰은 낸시 거스리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 영상은 뉴스네이션에 따르면 경찰이 실제로 다시 돌아와서 범죄 현장 테이프를 다시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미 낸시 거스리의 집을 조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은 더 많은 연방법 집행기관 요원들이 사건에 참여해 돕고 있어 다시 돌아가 더 많은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안관은 또한 낸시의 딸 애니의 차가 압수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은 그 부분을 단순히 증거를 처리하는 표준 절차라고 넘겼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보안관은 또한 가능성 있는 용의자에 대한 보도, 그리고 주요 용의자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심 인물에 대해 보안관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의자들. 용의자들에 대한 많은 얘기가 오가는 걸 압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나 주목할 만한 인물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나 주요 용의자는 없습니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셰리프는 이번 사건에서 누군가를 용의자에서 제외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 관계자들도 애니 거스리의 투손 지역 자택에서 수사관들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애리조나 지역 언론과 TMZ와 같은 대형 언론사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진 몸값 요구 편지에 대한 보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몸값 요구 편지가 지역 언론에 먼저 보내진 후 전국 언론에도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소통하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의 관점에서 조언과 권고를 하고 있지만 몸값과 관련된 모든 행동의 최종 결정은 가족이 내리게 됩니다. 제보를 해주신 지역 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CALL-FBI로 전화하시거나 tipsFBA.gov에서 온라인으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시작 직전 TMZ가 몸값 요구 편지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이메일로 편지를 받아 전달했다고 합니다. FBI에 넘겼고 FBI가 그 몸값 요구 편지의 특정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편지에는 구체적인 기한, 실제로는 여러 기한이 적혀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지금 임박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소위 몸값 요구 편지에는 많은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고 비트코인 주소로 보내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TMZ에 따르면 그들이 실제 비트코인 주소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에서 FBI는 그 소위 편지에 포함된 두 가지 세부 사항을 언급했으며 이 두 가지가 현재 조사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는 애플 워치와 플러드라이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바나 거스리의 소셜미디어에 밤사이 올라온 감정이 담긴 4분짜리 영상에서입니다. 그녀는 거기에 앉아있고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니 애니와 남동생 캐머런이 함께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들은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소리와 이미지가 쉽게 조작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살아있고 당신이 그녀를 데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FBI는 그들이 조사 중인 이른바 협박 편지에 특정 이미지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젯밤 거스리 가족이 발표한 메시지는 자신들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으로 수사관들은 가짜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되는 사기꾼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추가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FBI는 이 사람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협박 편지, 즉 사기꾼 편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TMZ 등 언론이 받았다는 편지가 아닌 별도의 것이며 이들은 이 사람이 낸시 거슬이 실종과 무관하다고 믿습니다. 단지 이 가족이 가장 힘든 순간을 겪고 있을 때 이를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일 뿐입니다. FII 측은 또한 낸시의 침대 옆 충전기 위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애플워치에 대한 정보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언론이 주차해 있던 거리에서도 플러드라이트와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협박 편지에 언급된 특정 요소들이 정말로 낸시 거스리와 관련이 있거나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협박 편지가 낸시 거스리가 집에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 후 약 3일 뒤에 언론사에 보내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국은 또 한 번 낸시 거스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약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보안관은 이전에 낸시 거스리가 이 특정 약을 24시간 이내에 복용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기한을 훨씬 넘겼습니다. FBI는 이제 낸시 거스리를 찾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50,000의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또한 정보를 1-800-CHART FBI 또는 TIPS FBI어 곱으로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셰리프와 당국이 한 말에 더 많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주정부의 파트너 여러분께 애도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공안전부는 어젯밤 애리조나 북부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2명의 소중한 대원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걸로워 대령과 그의 팀도 분명히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 모두 어젯밤에 보셨겠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좀 작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젯밤에 가족을 봤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그냥 아파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팀원들, 제 뒤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엄마가 돌아오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낸시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원합니다. 우리 부서, 보안관 부서, 그리고 FBI의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집에 돌아오길 바라며 여러분처럼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밖에는 나서준 다른 파트너들도 있습니다. 최근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그들을 보셨고 앞으로도 더 자주 보실 겁니다. 저는 PIMA 지역 중대사건 대응팀 팀에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PIMA 지역 중대사건 대응팀은 PIMA 지역 중대사건 대응팀입니다. 이 팀은 이 밸리 전체 법 집행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스쿠야케 경찰서, 투산 경찰서, 마라나 경찰서, 오로밸리 경찰서, 피마 칼리지 경찰서, 투산 국제경찰서, 사리타 경찰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알다시피 저는 FBI가 우리와 협력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 정말 많은 남성과 여성을 투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하러 가면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증거를 보러 가거나 증거를 처리하러 가도 그분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보와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법 집행 파트너들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매우 크고 복잡하며 움직이는 부분이 많은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죠.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실험실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럴 때도 예를 들어 어떤 DNA가 빨리 나왔을 때 우리는 DNA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대상을 서둘러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분석을 서둘러 진행해 일부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현관에 있던 피에 대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검사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낸시로 나왔습니다.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전부지만 아직 제출된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여러 가지 단서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FBI를 부른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PCIT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단서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서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서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보신 것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파트너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날 밤, 토요일 밤에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저희뿐이었습니다. 그 후 FBI 등 여러 기관이 우리도 볼 수 있나요? 라고 요청했고 여러분이 본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저와 제 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 전체 그리고 모든 법 집행 파트너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용의자에 관해서는 용의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나 관심 인물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주목할 만한 인물이나 주요 용의자는 없습니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타임라인은 저희가 보드에 올려놨던 것 같은데 맞죠? 이것은 저희가 처리한 몇 가지 자료들과 수집한 다양한 전자장비들을 바탕으로 개발한 타임라인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여러분 중 일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으실 것 같아요. 셰리프님? 그 이유 중 하나는 여러 실험실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때로 그 자료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저희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잠깐만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건 어떤가요? 혹시 이걸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지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런 과정, 즉 검토와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오후 5시 32분쯤 이 시간들은 대략적인 시간입니다. 오후 5시 32분쯤입니다. 낸시는 오후 9시 48분에 저녁 식사와 게임을 하러 현지 가족의 집을 방문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그냥 방문합니다. 이것은 낸시가 집에 데려다 주었다는 가족의 진술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략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대략 오후 9시 48분에 차고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후 9시 50분에 그 차고 문이 닫히고 우리는 그때를 낸시가 집에 도착한 시간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아마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 이른 아침 오전 1시 47분입니다. 초인종 카메라가 연결이 끊깁니다. 오전 2시 12분에 소프트웨어가 카메라에서 사람을 감지하지만 영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독이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덮어써졌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덮어쓰는 거죠. 우리 분석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카메라로 사람 감지합니다. 그게 동물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상이 없으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228. 낸시의 심박 조율기 앱은 그것이 휴대폰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56분에 가족이 낸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3분에 귀릴 이피마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신고됩니다. 제 생각에는 약 10분, 12분 정도 후에 우리 순찰팀이 도착해서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색 및 구조팀과 강력계 형사들, 그리고 여러 부서의 인원들, 사실상 이곳의 모든 부서가 동원되어 대응을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왜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요원이 여기 나와 있냐고, 혹은 이 요원이 왜 여기 있냐고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력반의 모든 인원들이 이 팀의 일원이며 이번 수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미 했을 수도 있는 몇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미 혈흔에 대해서는 검토를 마쳤습니다. 현관문에 있던 초인종 카메라는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집 주변에 어떤 카메라도 부서지거나 파손되었다는 것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차, 집에 있던 그 차 말입니다. 그건 그냥 표준 수사 절차입니다. 수색 영장, 현장, 법원 명령의 일부죠. 우리는 거기서 차량을 꺼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우버입니다. 우리는 운전기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낸시가 가족집, 딸과 저녁 식사를 하러 우버를 타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운전기사를 찾아서 대화를 나눴고 그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집! 너희들이 이거 맡았지? 내 생각엔 후속 조사를 진행하면서 누군가가 어젯밤이나 어제 그곳에서 팀을 또 봤다고 말한 걸로 기억해.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아까 말했던 거야. 우리 파트너들도 직접 와서 보고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어 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건 어때? 라고 묻는다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를 다시 확인하러 가고 싶어.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긴지 전혀 모르겠어. 우리는 아주 일관되게 말해왔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강제 침입이든 아니든 그건 우리가 그냥 논의하지 않는 부분이야. 그래서 누가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어. 내 역할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 이제 다른 분을 소개하겠어. 이 앞으로 모시겠어. 히스 용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존 에드워즈는 FBI 투산지부의 부책임자입니다. 히스 용키는 애리조나 주의 책임 특별 엔지니어입니다. 피닉스에서 오셨고 이제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셰리프님. 안녕하세요. 저는 FBI 피닉스 지부 책임 특별요원 히스 용키입니다. 먼저 거스리 가족분들께 저희의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젯밤 메시지를 보고 가족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FBI가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과 함께 이 사건을 공동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낸시 거스리의 소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해주시는 분께 $50,000의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그녀의 실종에 연루된 사람의 체포와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도 동일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상금이 걸린 실종자 전단지입니다.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보안관 사무실과 협력하여 요원, 분석가, 그리고 전문 직원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닉스 사무소에서 추가 정보 요원과 요원들을 파견했고 버지니아 퀀티코에서 위기 대응팀도 데려왔습니다. 저희 휴대전화 분석조사팀의 요원들도 이곳에 있으며 계속해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은행, 소셜미디어 회사, 통신사 등 디지털 흔적이 남을 수 있는 모든 기관을 포함해 모든 디지털 소스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해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파트너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어젯밤 저희가 현장에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오늘도 다시 현장에 나갈 예정입니다.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협박 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편지가 지역 언론에 먼저 이후 전국 언론에도 전달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족과 소통하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의 관점에서 조언과 권고를 드리지만 몸값과 관련된 모든 행동의 최종 결정은 가족이 내리게 됩니다. 제보를 해주신 지역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CLL-FBI로 전화하시거나 tipsFBI.gov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이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꾼들에게 전합니다. 저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희는 사기꾼의 몸값 요구와 관련하여 한 명을 체포했으며 오늘 늦게 그 고소장을 판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는 FBI와 애리조나주 미국 검찰청에서 제공 예정이며 공개 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이분은 84세의 할머니이십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약을 복용해야 하는 84세의 할머니이십니다. 이 일이 당신에게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되기 전에 아직 올바른 선택을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낸시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로 앤 크라임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과 피콕에서 온 더 케이스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